지난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치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중남구가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대선 날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만 초등학교 인원 한반 정도는 되는데요. 이 지역구가 주는 정치적 의미에 대선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문제가 불거진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 중남구 유권자들은요,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투표지 2장을 받게 됩니다. 대구 중남구를 비롯해서 재보궐선거는 전국에서 5곳인데요. 대선 날 같은 점도 있지만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 등 굵직한 선거구에 굵직한 인물 들 등판이 거론이 되면서 주목도가 그야말로 미니 총선급입니다. 네, 본인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중요하니까 네. 여러 가지 뒤에 누가 올지 우리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역구가 그렇습니다만 대구에서는요, 국민의힘이 여기 다른 당에 내준 적이 없는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특히 공천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 현직 정치인 그리고 민선 전 중남구청장, 법조인, 언론인 출신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촉박해서요, 이 공석인 당협위원장 임명 없이 바로 공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선거 때마다 중남구는 대구에서도 전략 공천, 다르게 말하면 낙하산 공천이 계속 진행이 돼 왔고, 그래서 재선이 없던 지역구인데요. 텃밭인 대구 선거구는 이 짝대기만 꽂아도 당선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본 선거보다 이 짝대기를 손에 넣으려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 야당이 인물이 너무 많아서 네. 인물 난립에 가깝다면 한편 여당은 지금 인물 난이군요. 그야말로. 네, 그렇습니다. 가뭄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창희 중남구 지역위원장과 그리고 중앙당에서 추천하는 후보 1명 정도를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과 이전에 동구청장에 출마했던 서재현 경기신용보증재단 본부장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보궐선거가 이 대선과 묶여서 러닝메이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요. 여당도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겠다 이런 의지이긴 합니다. 요즘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청년의 공을 들이고 있어서 이 청년층에게 어필할 만한 후보를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일부 있습니다. 이 곽상도 전 의원은요, 대구 지역구의 주소를 두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 이런 것들을 SNS에 보이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선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요. 당만큼 후보 개인의 역량 그리고 지역구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 할 것인가 이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김 기자 말 듣고 화면을 자세히 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짝대기 같은 분은 안 보이시는데 공천 받고 난 뒤에 짝대기가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2달 동안 4천여 명이 확진되면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내려졌던 폐쇄 명령을 두고 법원이 대구시와 신천지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역학조사 방해와 손해배상을 두고 대구시와 신천지 교회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대구시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지난해 9월에요. 시설 폐쇄가 부당하다면서 시설 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법원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제목으로 한 조정 공고안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공고가 내려졌고요.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서 소송이 종결됐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는 점 그리고 코로나19 국내 백신 접종률 등 재반 사정을 참작했다면서 이 조정 권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권고안을 받으면 4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구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방역 방해와 관련된 건하고 구상권 청구 네. 소송이 또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담임 목사 등 8명에게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이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역학조사 범위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흐름 때문에 대구시가 신천지 측에 낸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 내년 1월 초인데요. 증상을 숨기고 제주도 여행을 한 서울 모녀가 있잖아요. 이 모녀에 대한 제주시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다음 달에 있는데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방역 당국이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했었는데 엄포로만 끝날지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견뎌온 국민들하고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 이 재판 결과가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국민들이 이 재판 결과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네. 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3분기 국내 은행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각종 규제와 높은 대출 금리에 허덕이는 사이 은행들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21년 3분기 국내 은행 이자 이익은 11조 6천억 원으로요. 지난해 3분기보다 1조 3천억 원, 그러니까 12.5% 늘었습니다. 분기별 이자 이익이 꾸준히 늘면서요.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도 지난해보다 9.4% 2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자 이익이 이렇게 늘어난 주된 이유는요. 집값 급등에 맞물려서 대출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대출 청량 규제 같은 이런 규제가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긴 측면이 있죠. 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서 은행권의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아예 없앴습니다. 하지만요, 대출 수요는 여전하다 보니까 이 대출 희소성을 무기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높여서 이득을 취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달 중순 기준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3.31%에서 4.839%로요. 상단과 하단 모두 5개월 사이에 1%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폭은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피스 오름폭의 3배 가까이 되는데요. 또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에 예금 금리 오름세가 더디면서요.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2.05%였는데 올해 9월에 2.14%거든요. 이렇게 예대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은행들 마진이 이익이 수익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요. 대출 영업이 줄어들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문제는 기준금리가 또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5일에 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요 0.75%인데 0.25%를 올리면 코로나19 이후에 20개월여 만에 1%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요 시중 은행들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또 오를 거고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진다면서 동결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있고요. 네. 어떤 방식이든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는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상승이요, 대출 규제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채, 은행채 등의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대출 규제 때문이라는 건 오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자금 조달
배달 수요가 급증을 해서 은행들이 특수를 노린 만큼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런 압박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업계나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 강제적으로 수익을 사회 환수하는 이런 방안을 논의할 경우에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이런 건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박창균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 연구원은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려서 고통 분담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대출 상환 유예가 됐던 이런 것들이 다 종료가 되는 시점이라서요. 이런 데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 원리라는 게 있고요. 규제가 분명 필요한 점도 있겠지만요. 실수요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 완화시켜 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들어질 때마다 은행은 돈 잔치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희한한 일이죠. 이 은행도 같이 사는 세상 모습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 군위군이 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군위군을요 경북 관할구역에서 제외를 하고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5월 1일로 했는데요. 40일간 입법 예고를 한 뒤에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이 되는데요. 국회에 제출은 내년 1월 말쯤, 법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가 유력한데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만큼 통과도 무난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편입안이 대구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의 일환으로 네, 그렇죠.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네. 이 편입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경북도의회가 의견 없음이라는 아주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우리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네네. 논란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빨리 봉합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죠? 일단은 이 법안이 처리가 되면요. 대구시 행정구역이 8개 구군에서 9개 구군이 되고요. 달성군 편입 이후에 28년 만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도 변화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군수와 군위 지역구 도의원은 대구시 의원으로 그리고 대구시 군위 군수로 되고요. 군 의원은 대구시 군위 군 의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관할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사업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경상북도는 일단 계속 사업은 진행을 하되 신규 사업은 예산 계획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팔공산 산림 램포츠 단지 조성 등 이 착공 전 사업들은요. 관할구역이 바뀌게 되면 군위군의 추진 의지에 따라서 재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대구시로 편입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죠? 저도 뉴스를 보자마자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요. 행안부 입법 예고안 부칙에는요.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바뀌어도 내년 말까지는 경상북도와 군위군의 조례와 규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내년까지는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농민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요. 군위군 자체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제정을 분담을 하려면은 대구시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편입 이후에 대구시가 농민수당을 제정을 할지 대상을 군위군만 할지 달성군을 할지 아니면 대구시 전체의 농어민으로 할지 이런 지급하는 거 그리고 범위 대상을 놓고 예산에 대한 고민이요.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군위군 몫의 광역의원 의석수가 줄고 그리고 성주나 청도 같은 농촌 지역 의석이 구미나 김천 등의 도시 지역으로 이동이 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인구 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 지역이 정치적으로도 소외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심과 고민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